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빌라 상대로 4대1 초대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 경기 많아봤자 1점 차 게임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예상치도 못한 큰 승리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번 승리가 아스날의 우승 레이스에서 아주 중요한 승리가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빌라가 아스날과의 경기 이전에 11연승을 달성하고 있었던 팀이고 주가로 따지면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팀을 이렇게 크게 꺾는다? 이 중요한 시기에서 여기서는 선수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아주 영양가 넘치는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스날이 만약에 지면은 빌라랑 승점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의 6점짜리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얻어지는 선수들의 그런 사기까지 더해지면 거의 승점 8점 차리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아주 흐름상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오늘 경기가 풀렸던 포인트 단연코 마갈량이스의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갈량이스 그냥 아스날에서 여러 명의 공격수 있잖아요. 제주스, 요케레스, 하베르츠, 메리노까지 4명인데 사실 마갈량이스까지 꼈을 때 진짜 마갈량이스가 0티어 공격수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마갈량이스 전체적으로 좋은 선수지만 특히 이 말도 안 되는 공격력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냥 특유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공을 찾아 들어가는 그 냄새 맡는 능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고 아스날이 사실 전반전에 매우 고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 하나로 뭔가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마갈량이스가 그 득점으로 실타래 풀어주면서 쫙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아스날 분위기를 풀어준 건 역시나 세트피스가 됐고요. 또 수비 리더가 생긴 것도 저는 경기 중에 많이 체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살리바라는 선수가 순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갈량이스가 있을 때는 또 살리바의 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슬램덩크에서 서태웅 같은 느낌이 살리바라면 마갈량이스가 약간 채치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런 마갈량이스 또 수비라인 리딩을 또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스날의 포백 퀄리티를 올려주는 느낌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 머리로 슈팅 하나 막은 거라든지 왼발로 앞으로 나가는 패스도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마갈량이스 다 마갈량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진짜 아스날의 에이스 뽑으면 누구냐? 트로사르. 무조건 트로사르. 진짜 축구를 너무 잘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툴도 많고 1대1 돌파도 잘 되고 플레이메이킹 되고 득점력 되고 진짜 트로사르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좋은 선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무언가 퀄리티가 부족하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체크해봐라.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숫자로 계량도 가능하고. 어쨌든 트로사르가 주급을 올리고 나서부터 진짜 완전히 스텝업을 한 느낌이고요. 이 정도면 돈 조금 더 올려줘 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진짜 벨기에의 아자르 아니지 벨기에의 트로사르가 에당 아자르다.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요새 트로사르 진짜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트로사르 득점은 사실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와서 비슷한 상황 100만 번 반복해도 막을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가마차기 각에 미리 가 있는 골키퍼가 100만 번 반복해도 나올 수 없고요. 그냥 그 각으로 차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각인데 트로사르는 정확하게 오차 없이 감아찼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득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로사르의 플레이메이킹으로 경기가 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로사르가 여태까지 단점이라고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저는 피지컬적으로 버티면서 공을 지켜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까지 되다 보니까 딱히 단점이 안 느껴져요. 1대1 돌파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스날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아르테타가 저는 좀 변했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뇌르고르가 투입된 타이밍이 아스날이 좀 득점을 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3대0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사실 2대0 상황부터 뇌르고르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원이 수비맨디, 웨데고르, 메리노 이렇게였는데 메리노가 사실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고를 받으면서 만약에 교체되면 1순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리노를 빼고 2대0 상황에서 에제를 넣는 건 너무 공격적인 투입이죠. 근데 아스날이 2대0이니까 굳이 따라잡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는 뭐 스켈리나 뇌르고르를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2대0을 유지하면서 한 80분만 넘기다 보면 상대에게 더 급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그게 저는 오히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더 공격적인 교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막으면 역설적으로 상대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더 공격력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선수를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대0 상황부터 네르고르를 준비하더라고요. 뭐 이런 교체 이런 게 이제 아스날의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얼마나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제주스 여기서 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더 어떻게 쇼앤푸르브를 해야 선발로 써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스는 일단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점수차가 있는 상황에서 제주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빌라의 동기부여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양팀 다 체력이 풀로 차 있는 상태에서 요케레스가 경쟁했고 제주스는 좀 상대가 힘 빠진 상황에서 들어왔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스가 가져가는 터치의 퀄리티가 요케레스에 비해서 되게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다르다는 거. 터치를 더 잘하는 게 그냥 축구를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 말고도 이거부터 다르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주스 슈팅할 때 보세요. 힘줘서 안 찬다니까. 전 세계에서 잘하는 공격수들의 공통적인 특징. 홀란드, 음바페 이런 선수들 세게 안 차요. 제주스 보세요. 그냥 각도 보고 감아차는 거 봐. 아스날 선수를 예를 들어볼까요? 전성기의 앙리 보세요. 앙리는 세게 차는 슈팅이 많지 않아. 그냥 거의 다 그냥 코스 보고 마지막 패스하듯이 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제주스도 감아차기 할 때는 그냥 감입니다. 감. 그 타이밍 딱 보고 비었네? 감아차기 툭. 그리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론 첫 터치였을걸요? 첫 터치에 첫 득점. 여기서부터 그냥 결정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스날이 하베르츠까지 돌아오면서 3명의 공격진을 보유하게 됐죠. 요케레스, 제주스, 하베르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공격수들을 다 데리고 있으려면 결국에는 성과제로 가야 됩니다. 이거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요케레스가 선발해서 밀려야 되는 폼과 상황이죠. 그랬을 때 계속 요케레스를 선발로 투입한다면 제주스 뭐 이런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르테타가 원하는 그런 왕국이 이 많은 주전급 선수들을 보유한 그런 더블 스쿼드를 원하는 거라면 더 성과제로 가야죠. 그래서 너가 퍼포먼스 보여주면 언제든지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또 선수들도 동기부여되고 더 열심히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는 제주스 주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뭐 하베르츠는 아직 풀트레이닝 복귀했지만 몸 상태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치면 순서를 한번 바꿔볼 만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케레스 얘기를 해볼게요. 요케레스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이를 먹고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고치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케레스가 0대0 상황이나 뭔가 그런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전에 빌라한테 큰 역습을 허용할 때도 요케레스가 등 쪽에 있는 선수 체킹을 못하면서 공을 뺏기면서 역습이 허용될 때도 있었고 뭐 볼을 확실히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전방 압박할 때 다른 선수 그러니까 하베르츠나 제주스에 비해서 전방 압박이 더 능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요케레스는 전반전에 패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헤더 할 때 한 번
잘라 들어가는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요케레스를 볼 때 사실 축구 지능이 좀 아쉽다고 느껴져요. 오늘도 역습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역습할 때 그 주기 좋은 루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공 잡았을 때 아예 파포스트 그러니까 아예 그 공 잡은 선수와 멀리 떨어지면서 이 땅볼로 깔리는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루트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 센터백보다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케레스가 그 정도로 또 빠른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잘라 들어가는 거죠. 잘라 들어가야 상대 수비 시야 뒤쪽에서 뛸 수 있고 그리고 잘라 들어간 건 결국에는 저는 속도 변화를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살살 가다가 갑자기 속도 변화 주면서 자르는 거고 그래야 수비수보다 먼저 공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케레스는 자꾸 역습 상황에서 센터백이랑 붙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역습이 아니더라도 센터백이랑 붙어 있으면 뭐 요케레스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아, 나 센터백이랑 붙어 있어도 한번 나 싸움 시켜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공을 주는 입장에서는 센터백이랑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저쪽으로 공을 주면 내가 턴오버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케레스는 공 없을 때 최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수비수들도 생각할 게 많아지고 그 상황 속에서 변수가 생기는 건데 일단 그런 움직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온더볼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변화를 만드냐? 아니죠. 요케레스 냉정하게 제주스와 비교했을 때 첫 터치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공을 조금 더 못 다룬다. 지금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는 요케레스를 선발 기용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케레스한테는 조금 너무 이렇게 쏟아낸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스날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케레스가 벤치로 가는 게 저는 건강한 경쟁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테타가 만약에 요케레스한테 수비를 몰고 다니라는 지시를 한 거라면 수비수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수비수를 끌어내야죠. 핵심 지역으로부터 센터백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거는 결국 내가 수비수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수비수가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액션을 요케레스가 먼저 하는 거죠. 그래야 수비수가 고민하고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요케레스가 먼저 움직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붙는 거랑 자기가 따라오게 만드는 거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첼시에 있을 때 기여를 했다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잭슨은 공 왔을 때 득점 잘 안 되고 몸싸움 잘 안 돼도 어쨌든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센터백을 밖으로 빼내려는 노력은 하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요케레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스날의 두 번째 골 그냥 환상 판타지였습니다. 와 일단 웨데고르가 다른 패스각을 상대에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몸의 자세로 그러니까 상체의 각도로 탁탁 하면서 패스각을 만들었죠. 이거부터가 예술이고 그 다음에 수비 맨디의 간헐적인 전진. 야, 여러분들 원래 그 전진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할수록 위력적인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수비 맨디의 전진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스에 3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 강도, 각도입니다. 그 세 가지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게 웨데고르의 패스고 특히나 강도가 아주 예술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짧은 거리가 강도 조절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뭐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가 길 때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 떨어뜨려주고 뛰는 사람이 그걸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패스를 줘야 되는 거리가 짧으면 수비수는 벗겨내야지 하지만 골키퍼는 공을 잡지 못하게 해야지. 하지만 우리 선수만 공을 건드리게 해야지. 하기 때문에 그 각도 조절이랑 강도 조절이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웨데고르가 정말 받는 선수가 편하게 딱 수비맨디만 그 공을 물어서 갈 수 있게 아주 예쁘게 잘 줬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박수를 칠 만한 패스였고 수비맨디 거기서 마무리하는 거 보세요. 그거는 약간 그 공격수의 그 DNA가 녹아있는 듯한 슈팅이잖아. 거기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 바깥쪽으로 툭 밀어놓잖아. 그게 잘하는 그
공격수들이라니까. 세게 안 찬다니까. 그냥 골을 넣기 위해서는 꼭 세게 찰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축구 잘하는 선수는 어디다 둬도 잘해. 그리고 이런 수비맨디의 침투는 사실 이번 경기에만 나온 건 아니죠. 뭐 썬덜랜드전에서도 후반전에 수비맨디가 저렇게 가끔씩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플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의 반복된 합에서 나온 그런 득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라이스가 없었잖아요. 라이스가 없었는데도 이 정도 승리를 거뒀다는 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일단 라이스 없으면서 어느 정도 저는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전반전에 많이 느껴졌어요. 일단 라이스가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돼요. 빌라가 체력적으로 살아있을 때나 아니면 전반전에 폼 좋았을 때는 뭔가 브레이크가 되게 약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스가 6번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앞쪽에서 서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선수가 오늘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 안 되고 너무 역습이 상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체감이 됐다. 그리고 라이스 대신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빡투박 성향의 선수가 아스날에서는 메리노죠. 에제는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근데 메리노는 미드필더 나오면 되게 무색무취가 되는 느낌이어서 역체감이 더 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라이스는 또 빨리 돌아와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오늘은 라이스의 부재를 트로사르의 축구력이 다 채워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스날 연말에 선두를 유지하면서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고요. 이때 보통 아스날이 약간 승점 드랍하면서 또 그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번 시즌은 지금까지는 확실히 다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